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상 긍정적이었던 제가 5일 동안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던 이유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저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딸 하나를 둔 직장인 아빠로 올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말은 휴직이지만 어느 해보다 빡세게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언제 또 이런 시간을 얻나 싶을 정도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1월부터 성공책, 브랜딩책 등 정말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읽고 쓰는 데만 시간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어느 때보다도 제 마음이 처지기도 하고 한 발을 내딛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이 진짜 가치가 있을까? 4년 동안 했던 블로그도 안 됐는데 북디버는 가능할까? 그럴 때마다 역시 저는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책에 정답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읽고 또 읽고 다이어리와 노션 기록장에는 제 생각들이 이렇게 쌓여갔습니다. 하루 종일 적었어요. 그러면 뭔가 조금이라도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날들이 한 달이 넘어가니까 5일 전부터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누웠는데도 머릿속에는 온통 생각이 계속 떠다녔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내일은 무슨 컨텐츠를 만들면 될까? 생각을 놓고 싶은데 그래야 잠을 잘 수 있는데 생각이 저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내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생각에 체한 느낌을요. 아무리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오늘 먹은 음식은 최소한 내일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문구를 적어 놓더라도 밖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물론 개인적인 독서 기록을 남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또한 4년 동안은 열심히 기록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으로 평생 밥벌이도 하고 싶고 구체적인 책 사업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도저히 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다 보면 걷질 못하더라고요. 한 발을 내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잠이 오지 않고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책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침 페리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건 좋다. 하지만 거인의 어깨에 짓눌리는 걸 조심해라. 3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제야 조금은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기 위해선 저도 같이 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노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겠어. 나는 아웃풋에 미쳐있다. 제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하루가 아니라 어떻게든 밖으로 배출해야지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야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다짐대로 책을 읽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어제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 생각에 나오는 사업책, 그런 북튜브 관한 책이 아니라 제가 힘든 마음을 회복하는 책을 찾으러 갔습니다. 아무 필기 도구도 없이 맨몸으로요. 역시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 건 신간코너에서 발견한 이 책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를 치유하는 마음 털어놓기. 누가 봐도 딱 봐도 저를 위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친 마음으로는 책을 정독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에게 위로가 되는 문장이 있을까 쑥 훑어보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당신이 얼마나 힘든 일상을 사는지,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마음껏 표현해라. 마음껏 울어라. 눈물은 흘리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나면 분명히 얻는 것이 있다. 그 경험을 해보고 무엇을 얻었는지 나에게 말해주면 좋겠다. 네, 아마 이 책을 제가 원래 긍정적이니까 평소에 읽었으면은 조금 오그라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껏 울어라 이런 표현에. 근데 아파본 사람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제가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이 문구가 정말 제게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보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서는 오프라 윈프리의 말을 소개해 주는데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꺼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욕구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욕구.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검증받고 싶은 욕구. 세 번째는 타인에게 이해되길 바라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에 왜 체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글은 많고 증명하고 싶은 삶의 모습도 있는데 그 욕구들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으니 공허했던 겁니다. 심지어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랬던 제가 힘들어하고 있던 그대로의 저를 유튜브에 남들에게 보여주니까 정말 과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구독자 11분도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밤에 구독자 한 분이 딱 생긴 걸 보고 정말 기분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거든요. 또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글을 써야 도움이 되는지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생각에 체했거나 책에 체했거나 사람에 체했다면 저처럼 어디에든 글을 써보세요. 배출하면은 소화가 됩니다. 오늘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책 읽는 어른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